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에포크 타임즈지의 기사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자 기사인데요. 한국 전 총리 선거 부정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리사 변 기자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보도가 안 되고 있는지 실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황교안 대표님의 페이스북인데요. 총선 결과가 이상해도 조선중앙 동아일보 워낙 보도를 안 하니까 구독을 끊자라고 하는 Just Cut 운동을 추진하셨죠. 4월 19일 날 4.19 때 이때 운동을 하자고 페이스북에 올리셨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왜 이렇게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요 내용 4월 20일자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언론이 선관위에 부역 나팔수 노릇을 했다. 이런 기사도, 그런 내용도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여기에는 8개 언론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선비즈,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어떤 내용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조선비즈에 있는 기자인데요. 사전투표에 대한 팩트체크 해갖고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 홍보비를 받고 동영상을 찍은 거죠. 언론사가 홍보 기획사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 이런 현실에서 외국의 에포크 타임즈 영문판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에 동의하시면 지인들, 특히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퍼다 날라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 타임즈에는 이렇게 5월 1일자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Former South Korea Prime Minister alleged CCP behind Korean election fraud,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실었고, 여기에는 박지원 변호사도 하웨이 와이파이가 서울 선관위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이제 Former Prime Minister Election Fraud Abounds라고 하는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포함이 되고 있고, 또 4월 17일 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가 얘기하는 vote fraud violate statistical axiom이라고 해서 통계학적 공리를 위반한 선거에 대한 부정,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발견한 하웨이 와이파이 시그널, 요 내용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30일 날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들까지도, 그러니까 선관위가 문제가 선관위가 부정채용과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NEC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한 부분,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한 내용들, 요것까지 지금 포함돼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영문판을 한글로 좀 번역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요구해 최근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탈당 의원들이 결성한 개혁신당 의석과 여타 좌파 세력을 합하면 총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초대형 야권 세력을 형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80석 확보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여당이 야당에 이토록 큰 차이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겼다. 전 한국 총리 선거 부정 만연 언급.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총리로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씨는 한국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회 내부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에는 사전투표 조작 등 선거 부정이 포함된다. 황 전 총리는 2020년 초 선거 관련 신고 및 법률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민간단체 부방대, 즉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를 창설했다. 이 단체는 훈련을 통한 선거 감시 등의 역할을 통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 황 전 총리는 선거 부정을 주장해왔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그림자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4월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서 황 전 총리는 한국이 지금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은 2019년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조국은 문 대통령에 의해 장관에 임명되었다. 조국은 당선되었고 최근 선거 2달 전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다. 황 전 총리는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배후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정부의 수사를 촉구합시다 라는 제하의 글에서 사전투표 조작의 근원지가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으로 기소된 바 있는 고한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민석 현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전 선관위 상임위원장 조혜주 등 4명을 주요 인물로 거명했다. 이어서 북한 간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고한석은 북한과 중간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빅데이터와 미국 선거에 관한 책도 출판한 자로 석방된 후 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하고 베이징에서 SK 차이나 IT 인터넷 사업 개발 관리자로 4년간 근무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다. 김민석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도 같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수석기획관으로 조혜주의 측근인 양정철 의원이 당선됐다. 요거는 김민석과 약간 혼돈된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양정철은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고한석도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다고 페이스북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전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가 한국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황 전 총리는 조혜주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전력자 고한석과 어떠한 이유로 공동연구를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이 모든 배후에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4.10 총선 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가담 인물들은 선거 실무에 정통하고 데이터 처리와 빅데이터를 교묘하게 연결했다고 확신한다. 표를 갈아치우고 보태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이 극도로 은밀하게 개입했을 것이라면서 엄청난 배후 세력이 개입되어 있으며 선관위가 독자로 구축한 네트워크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 내에도 은밀하게 활동하는 제5열, 즉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4월 10일자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 총선에도 개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가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안보 측면에서 캐나다와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물음을 제시했다. 이는 곧 중국 공산당의 지역 내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캐나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캐나다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의회 선거에만 2번 개입했다. 과연 중국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과학자, 통계 공리에 어긋난 부정선거. 한국 총선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있다.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다. 최초의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바 있던 허병기 공학박사는 통계상 공식대로라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공이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는 통계적 공유와 모순되었다. 즉,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만 총 425개의 행정동이 있다면서 모든 동에서 민주당의 당일 선거 득표율은 사전 득표율보다 10% 이상 낮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 이상 높게 나왔다. 서울의 투표 상황은 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면서 허병기 박사는 4월 25일 에포크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통계 공식에 크게 반하는 결과로 조작되지 않는 한 자연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하웨이 와이파이 신호 발견. 한국 경찰 사이버 테러 전문가인 박주연 변호사는 지난 4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방대 소속으로 서울 선관위 감시를 수행할 당시 하웨이의 와이파이 신호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개표 시 투표수는 마지막까지 늘어나야만 하나 투표수를 세는 과정에서 투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4월 10일 선관위가 공개한 투표 정보에 따르면 이날 당일 투표수는 오후 5시 40분 1436만 7809표를 기록했다가 오후 6시 25분에는 627만 3801표로 감소했다. 오후 6시 52분에는 다시 1464만 1031표로 숫자가 늘었다. 사전투표수도 오후 5시 40분 1401만 744표에서 오후 6시 25분 598만 3305표로 감소했다가 오후 6시 52분에는 1320만 8710표로 다시 증가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0일 선거 이후 개표 상황을 감시하는 대원들로부터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음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여러 장치들이 선거 부정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사전투표 시스템은 당일투표 시스템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사전투표 수는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외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반면 당일투표는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 서명과 절취된 투표용지 일련 번호 등을 검증 방법이 있다. 황 전 총리는 당일 투표 시에는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하는 반면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이 헝겊으로 만들어져 이를 세우기 위해 플라스틱함에 넣어 사용한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헝겊형 투표함은 열기가 쉽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소 감시 카메라는 가려졌고 사전투표지 바코드 아래 일련 번호도 모두 없앴다. 황 전 총리는 한국의 공식 선거법이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당과 정부가 선관위에 요구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인쇄에 날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 용지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백도어를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시스템과 장비들은 사전투표 수를 알 수 없도록 감추고 부정투표 용지 삽입을 용이하게끔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허점투성인 선관위 전산 시스템.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7년 동안 채용 관련 감사를 전면 회피하고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외부 통제가 없는 가운데 채용 비리가 반복되었다. 전체 채용 인원 162명 중 104명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는 전체 채용의 64%를 차지했다. 2023년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선관위와 협력해서 선거 전산망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보안상 외부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 2년 동안 북한 정찰 총국에 의한 7건의 이메일 해킹과 악성 코드 감염 공격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보안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상 에포크타임즈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최초로 지난 4.10 총선이 조작되었음을 부방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여러 각도로 비교적 소상히 보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그 주요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상황에서 총선 사전투표 조작 사실이 해외에서 먼저 보도되고 국내에서 순환 보도될 수 있도록 해외 지인들에게 송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해외 주요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 아시아 스페셜리스트들 수중에 에포크타임즈 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래에 그 링크를 복사해서 기재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것을 복사해서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